만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2016 시장을 미리 전망해 봅니다. 기획 시리즈로 내년 시장에 대한 투자 전략을 들어보는 시간, 오늘은요. 꼭 한번 매시고 싶었습니다. 김한진 이코노미스트와 함께하죠.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2025년 그 어느 해보다 환율의 움직임이 정말 다이내믹했던 한 해였습니다. 7월에는 1,350원대에서 12월 1,480원까지 돌파하면서 1년 8개월 만에 국장급 구두 개입이 나오기도 했던 한 해였는데요. 자, 이런 환율의 움직임 내년에도 좀 다이내믹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아니면 좀 안정화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네, 좀 환율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내년 상반기에는 조금 진정이 되면서 뭐 많이는 아니더라도 1,400원 정도에서 조금 자리를 잡아나가는 그런 약간 진정된 모습. 지금 올해 하반기처럼 불안하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 반 예측 반 하고 있고요. 그렇게 보는 이유는 사실 최근에 7월 달부터 환율이 조금 급락을 한 이유가 사실 우리만이 아니거든요. 그 일본 그리고 대만 달러도 같이 절하됐는데 이 3개국의 공통점이 아시다시피 올해부터 시작되는 대미 투자의 불확실성입니다. 대만은 지금 투자를 결정을 안 한 상태지만 일본 엔화와 원화가 같이 동반 하락했다는 점은 이런 근거를 뒷받침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최근에 하반기에도 여전히 300억 달러가 넘는 해외 투자, 증권 투자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좀 부담이 되고 있고, 아무래도 내년 초에는 이제 연준이 금리를 얼마나 내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상반기까지는 내리는 쪽에 무게가 실려 있기 때문에 양국의 금리 차이도 조금 좁혀진다라는 측면에서 내년 상반기에는 환율이 그래도 좀 안정세를 찾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상반기 안으로는 환율이 좀 안정화가 될 것이다라고 내다보고 계신 가운데 외환 당국의 적극적인 좀 구두 개입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내년 상반기까지 확실한 안정화가 될 때까지 구두 개입이 계속 좀 지속될 거라고 보시는 건지요? 외환 당국이 솔직히 밝혔지만 급격한 변동성을 줄이기 위한 이런 추세적인 것을 잡기는 사실은 한계가 있는 것이고요. 양국의 금리 차이, 2021년부터 보면 미국과 한국의 금리 차이가 10년 장기 국채 금리가 완전히 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역전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쉽게 해소되지 않는 부분이죠. 미국이 성장성도 경제 성장도 높고 또 지금 보여주다시피 생산성 이런 부분들에서 매크로 환경이 한국보다 굉장히 건전하기 때문에 생기는 부분이라서 솔직히 추세 전환까지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요. 외환 당국이 밝혔듯이 그냥 변동성을 줄이는 정도에서 우리가 만족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환율에 집중을 했다면 이번에는 금리에 또 한번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이 되면 이제 주요국들이 금리 변경 경로가 좀 달라질 것 같아요. 미국은 이제 인하 기조, 유럽이나 일본은 인상 기조, 한국은 사실상 동결이 될 것 같다라는 시각이 우세한 가운데 금리가 증시에 미칠 영향력은 좀 어느 정도라고 보시는지요? 사실은 미국 경기가 우리 생각보다 지금 생각보다 훨씬 좋으면 연준이 금리를 못 내리겠죠. 아무리 트럼프가 압박을 해도. 하지만 2%대 초반 정도 지금 국내 또 월가의 컨센서스대로 한 2.23% 정도 미국 내년 경제 성장률이 그 정도로 잡힌다면 형성된다면 저는 금리 한 2번 정도는 내릴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요. 백악관의 압력이 조금 더 거세진다면 3번까지도 그리고 성장률이 조금 낮아져야 되겠죠. 2% 정도로 혹은 미만으로 낮아지면 3번까지도 기대할 수 있는데 아무튼 말씀 주셨듯이 전체적인 국제 금리의 향방은 완전히 미국은 인하, 그다음에 유럽은 동결할 것 같아요. 영국이 한 번 내리면 많이 내릴 것 같고. 일본은 약간 지금 애매하지만 그래도 올라가는 방향이고요. 그렇다면 주식시장 마켓의 영향은 전체적인 달러 약세. 달러 약세는 사실은 미국 경기가 좋아도 달러 약세고, 그리고 금리 차가 좁혀져도 달러 약세고, 전 세계 돈이 잘 돈다는 얘기죠. 내년 상반기에는 심한 달러 약세는 아니더라도
완만한 약달러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 또한 증시에 우호적인 환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리의 경로 또한 증시에 좀 우호적인 요소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가운데 사실 올해 코스피가 70% 넘는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주요국 증시 가운데 수익률 1위를 기록했습니다. 우리 박사님이 쓰신 편지에서는 또 이제 시장을 정리해 보시는 그런 이제 문장에서는 이제 코스피가 7회차, 야구로 치면은 7회차에 진입을 했다라는 말씀을 하시기도 했는데 그렇다면 이제 서서히 끝을 준비해야 하는 상승장인 건지 아니면 또 한 번의 다음 경기가 있는 건지 궁금한데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네, 지금은 뭐 조금 긴 호흡으로 봤을 때는 코로나 이전에 지금 뭐 AI 경기의 1단계가 이미 진행됐고 코로나 이후에 지금 2단계 AI 사이클이 진행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3단계는 2031년까지 뭐 내년 정도에 살짝 휴지기를 거쳐서 또 한 3, 4년 내지 4, 5년간의 랠리가 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두 번째 AI 사이클에서의 뭐 7회 말 정도가 아닐까. 그러니까 끝나는 것은 아니고요. 3단계를 위한 조금 뭐 재충전, 에너지 재충전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AI 관련주가 살짝 비싸져 있고 또 AI 관련 기업들이 벌어들이는 이익보다는 또 일부 기업들이겠지만 일부 기업이지만 조금 뭐 해외 밖에서 이제 차입을 해서 또 회사채를 찍거나 또 차입을 해서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내년부터는 이제 깐깐하고 좀 엄격한 정말 투자해서 돈을 버니 안 버니라는 쪽에서 이제 조금 깐깐한 잣대를 들이댄다면 투자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환경으로 가고 있는 것은 맞지만 AI 경기, AI의 확장이 멈추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네. 주가는 비싸지만 AI 경기는 지속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가는 비싸지만 AI 랠리는 지속될 수 있는 환경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2026년 주식 투자에서 꼭 체크해야 할 포인트 3개를 좀 꼽아주신다면 우리 투자자분들이 미리 알고 있으면 좋을 기회 요인과 위험 요소까지 좀 구체적으로 짚어주신다면요. 네, 미국 경기가 너무 좋으면 금리가 조금 올라가가지고 또 금리 인하도 어렵겠죠. 네. 또 시장 금리가 올라가서 주식시장의 상승을 뭐 제동을 걸 것 같고요. 그래서 미국 경기가 너무 좋은 것도 우리가 조금 경계해야 될 부분이고 그렇다면 뭐 마지막 랠리가 조금 급하게 올 거고요. 아까 7회 말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조금 골디락스 완만한 경기에 연준이 금리를 생각보다 더 많이 내리는 그러한 골디락스 경기의 조합이라면 뭐 7회 말이지만 연장전까지 가겠죠. 조금 더 내년 그렇죠. 전체적으로 긴 랠리, 좀 완만하지만 그래도 생명력 있는 랠리가 계속될 것 같고요. 뭐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것은 사실은 주식시장 자체가 너무 급하게 오르는 바람에 주식시장이 자체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조기에 무너질 경우, 무너질 가능성 이런 부분들도 좀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되려 2026년에는 너무 적토막같이 달려가는 것보다는 좀 긴 호흡으로 완만하게 좀 상승하는 것이 되려 안정적일 수 있겠다. 그리고 AI발 관련해서는 여전히 내러티브가 형성되어 있으니 되려 좀 수익이 되는, 돈이 되는 기업을 좀 선별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으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한진 이코노미스트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